나는 방송에서 이제 몸으로만 이제 매력 어필하는 여자들을 두고 매춘부 같다, 급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그래봤자 나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 부끄럽지도 않고. 나한테 매춘부는 그냥 매춘부고 창기는 그냥 창기에 불과하거든. 진짜 오프라인에서 성매매하는 사람들 말고도 온라인에서 가슴 내밀고 엉덩이 내밀고 하면서 남자들 별풍선 받아먹고 이런 애들 다 매춘부라고 생각을 해요. 요가복 입고 엉덩이 내밀고 이런 인스타 엄청 많잖아. 얘들 링크 들어가 보잖아. 다 온리팬즈야. 내 직업 가치관 피라미드에서 매춘부는 마약 유통상 바로 위에. 같은 돈이어도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졸부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응당 매춘으로 번 100억보다는 환경미화원의 월급 300만 원이 더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배웠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다양성만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올바름과 더 나음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다닐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좀 주제가, 네. 오늘 뭐 하는지 알거든? 아, 주제가 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지금 냉방병 때문에 아, 알겠지만 기관지가 진짜 안 좋잖아. 그죠. 한의학에서 기질상 태양인이라 가지고 잔병이 겁나게 많단 말이야. 아, 그래요? 폐, 기관지 안 좋고, 간 안 좋고, 위 안 좋아, 다 안 좋아. 허우대만 멀쩡해. 잔병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좀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슈카님 영상 가치 상실의 시대 맞아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번 영상도 그러니까 저번에 이어서 2편인데 음, 저번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지 사실 이번 영상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이 영상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서 거기서 좀 인상이 깊었던 걸 다시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가치가 상실되진 않고 그치. 저희가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관이 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최고가 되면 네.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치관이 묻어지면 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죠. 저번 내용이 사실 요약하자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때 다니엘님이 올리팬즈에 대해서 막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온리팬즈라는 플랫폼이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온리팬즈가 뭐예요? 철자를 두면 온리팬즈, 그러니까 꼭 오직 팬들만을 위한 그런 뜻이잖아요. 처음에 팬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포르노 사이트죠. 네. 포르노 사이트고 사실상 개인이 성상품, 그러니까 뭐 성관계 동영상이라든지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이제 온라인으로 파는 플랫폼이라서, 그러니까 어둠의 유튜브라고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 채널 같은데 성인용 유튜브 채널이었어. 근데 유튜브 채널은 보통은 무료 구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독 자체는 무료잖아요. 네. 멤버십 제도 있고 하지만 무료 구독이 디폴트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유료 구독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으면 단 하나의 컨텐츠도 볼 수 없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가 몇 억이라 그랬지? 그때 1억인가 2억이 네. 넘는다고 했죠. 맞아요.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7년 만에 매출이 1조를 네. 넘겼다고. 그래서 그 코스피에 만약에 상장이 되면 10위 안에 든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포르노 사이트, 사실 성매매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성매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그죠, 바뀐 온라인으로 것뿐이지, 바뀐 거죠. 성매매를 하는 곳의 이용자가 2억 명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가 온리팬즈를 주제로 잡았냐면, 돈이 되면 다 괜찮다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그런 관념에 벗어나서. 윤리 도덕하고 상관없이 돈이 되면 그냥 다 한다는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되잖아요. 특히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중산층들의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어떤 세상이 더 많은 대다수의 대중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냐 하면, 남자는 더 많은 남자가 존경받고 그리고 더 많은 여성이 사랑받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평범한 남성이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범한 여성들도 더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서 이렇게 누구나 성을 상품화해서 거의 온라인 매춘을 하게 되면 그런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은 좀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 내가 온리팬즈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PD님이 물어본 게 아니라 PD님은 성매매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혹은 뭐 합법을 해야 된다,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 포르노가 사실상 지금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좀. 그런 거 좀 듣고 싶네. 그게 솔직히 저희 한국은 이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하 세계에서는 암암리에 그게 다 성행하고 있단 말이죠. 더 성행할 네. 거야. 아마.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아예 국가에서 그냥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눈 가리고 아웅할 바에는 그냥 오히려 안전하게 물론 안전이란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게 더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제가 합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면 사실 법 테두리 밖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러면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를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성을 무조건 억압한다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컨대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 때 성을 가장 억압한 시대거든요. 그때 사실 길거리에서 매춘이나 뭐 그때도 포르노 유사 포르노들이 있었어요. 글로 이런 것들이 가장 성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법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잡혀져 기준이 있어야 있어야지. 법이 사실 기준을 잡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양극은 똑같은 거라니까. 불법은 사실 방종이랑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 초입이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온리팬즈를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나도 이거 유튜브 채널인가 어디서 본 거야. 코로나 이전에는 단순히 그 AV 배우들이 내 작품을 개인적으로 올려서 판매하던 소형 플랫폼이었대.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촬영을 하기 힘드니까 AV 배우들의 촬영률이 급속도로 준 거죠. 그때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이제 온리팬즈라는 플랫폼인 거지. 그리고 너무 열광을 했던 이유가 온리팬즈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촬영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던 거야. 그러니까 접근이 너무 쉽다 보니까 코로나 때 생계가 어려워진 성인물 배우들이 몰렸고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뭐 포르노, 나도 뭐 야동 같은 거 봤으니까 그쵸, 어릴 남자는 때도 뭐 여자분들도 보고, 포르노라는 게 사실 좀 장르가 다양한데 공식적으로 뭔가를 찍는 느낌보다 오히려 사적으로 은밀한 느낌이 들면 더 자극적인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 이게 차츰차츰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뭐 BJ나 유명 방송인들도 하나둘씩 온리팬즈 계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기 있는 게이 성인물 판매 계정은 한 달에 수백억을 법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가 100만 명. 그러니까 월에 한 2만 원, 2만 5천 원 이러거든 보통. 그러니까 20달러 정도 해 보통. 좀 그게 기준인 것 같아. 최소 기준인 것 같아. 거기다 100만을 곱해봐. 이게 아마 수백억 단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명인들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트위치 방송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나라 불법이니까 가입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합법이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야. 아프리카 BJ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남성 심리이기도 한데, 이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인이 성인물을 개인적으로 촬영해 올린다는 것은 진짜 매혹적인 일이거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뭐 남자가 입을수록 더 섹시하다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 무조건 막 벗어 제낀다고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남자 입장에서 아예 모르는 여자의 몸을 보는 것보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닿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을 훔쳐보는 게 훨씬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대충 어떤 심리인지 알잖아. 그죠. 남자라면 다 알 거예요, 그게 어떤 심리인지. 근데 이게 사실 나는 지금 성인이고 사실 뭐 성에 대한 판타지가 많이 없어진 나이고 어느 정도 성에 대해 가치관이 잡힌 나이라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때는 나도 아이돌을 좋아했거든. 당시에 온리팬즈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온리팬즈 계정을 만든다? 그럼 나 구독했을 것 같아. 진짜로. 최근에 박재범 씨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온리팬즈 계정을 개설했었잖아. 그건 진짜 노이즈 마케팅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인들도 이제 가담을 한다는 거지. 물론 한국은 음란물이 불법이라서 온리팬즈를 들어갈 수도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수의 음란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만도 한 게 교수를 하는 부부가 돈을 벌겠다고 자기네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취향이 다 있는 거야. 진짜 유튜브야. 어둠의 유튜브가 맞아.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거기.
그러니까 온리팬즈에는 검열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응당 규제가 필요한 콘텐츠가 넘쳐나는데도 제재가 없어요. 근데 온리팬즈 이용자가 2억 명이라고. 물론 뭐 이것저것 따지면 중복 계정도 있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80억 인구라고 하면 40분의 1이 쓰는 거라니까. 근데 뭐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다 빼고 나면은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리팬즈를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했지만,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담아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요약하자면, 돈만 되면 인간의 쾌락 추구를 극대화하는 어떤 상품을 팔아도 상관이 없어. 도덕 윤리랑 상관이 없어. 돈 벌면 돼. 이런 메시지를 지닌 플랫폼,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그 플랫폼이 온리팬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어서.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제가 이거잖아. 돈이 최고인 세상에 왔을 때 생기는 무서운 일이잖아. 저번 시간에는 뭘 다뤘지? 가치관. 가치관의 상실, 개인 가치관의 상실 다뤘는데, 이어진 두 번째가 뭐냐면 직업윤리의 상실이에요.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상실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가치관, 밸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치관이란 개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게 해주는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개인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말하는 거죠. 또 가치관, 밸류 시스템을 풀었으면 가치서열 구조, 밸류 하이어라키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내 행동, 타인의 행동, 뭐 세계, 모든 인격의 급, 위계를 나눈다는 의미를 지녔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위계. 그 기준은 사실 거의 도덕이야, 도덕. 그리고 가치관의 화폐는 뭐라 그랬죠? 가치관은 화폐. 어떨 때 생긴다 그랬죠? 그 고통을 그쵸, 겪었을 때. 고통을 겪고 감내하고. 직면하고 감내하고 그걸 극복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고통을 직면하고 그걸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다고 했죠. 의미 있는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면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없다는 것은 추구하는 바, 삶의 우선순위, 개인적인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휩쓸리고 항상 불안하기 쉽죠. 결국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걸 사겠죠. 그렇게 평생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관이 부재하면. 근데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필연적인 거야, 필연적인 거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앞서서 현대 SNS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온리팬즈도 SNS잖아. 그죠, SNS죠. 현대는 SNS 채널의 영향력과 마케팅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신뢰 이동이란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이미 예견을 했지만, 신뢰의 중심은 시스템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팔아. 그런다고 사지 않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개인 인플루언서가 그 물건을 쓴다고 했을 때 더 신뢰하고 그걸 그죠. 사고 싶어해. 그러니까 대기업이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가 이동한 거예요. 지금 이미 이렇게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북클럽 같은 상품이 있다고 따졌을 때도 뭐 삼성에서 북클럽을 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더 취향에 맞는 상품을 내. 그러면은 이게 3-4배 비싸도 이걸 산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SNS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시물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게시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좋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이 자본 흐름의 현상을 기호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형 SNS 플랫폼 좋아요 버튼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런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이 게시물이 마음에 들었나요? 혹은 이 게시물이 느낌이 좋았나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은요, 대체로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혹은 질적으로 뛰어나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 재미있다, 지루하다의 문제죠. 해당 채널이 시스템의 원칙인 가이드라인을 잘 따랐는지, 그러니까 제작 주체가 올바르게 행동했는지는 시청자들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면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보편적인 선을 넘으면 넘을수록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좋아요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대변한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질적으로 훌륭한지 아닌지에 대한 성숙한 서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의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SNS 세상 속 컨텐츠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저 내 순간의 기분을 만족시키는지 재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좋아, 싫어, 재밌어, 지루해. 이게 들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이들의 표현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성숙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평가 방식은 아니야,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한다면 그건 선이 되고, 이건 돈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돈으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야. 원래는 가치가 있는 컨텐츠가 선이 되고 이게 돈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건데, SNS가 등장하면서 이 프로세스 자체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뜻의 그냥 그 기준이 그냥 무너져.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죠. 결국 가치가 있다, 밸류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 중독적이다, 재밌다, 느낌이 좋다, 돈이 된다, 이 정도로 편협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최고가 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미있으면 가치가 있고 느낌이 좋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돈이 되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런 엉터리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나는 방금 지금의 SNS 세상이 엉터리라는 표현을 했어. 근데 이거를 보고 누군가는 분명히 반문을 할 거야. 아니 이게 상황이나 포장지, 이제 상황이 변화, 사회가 진보한 거지, 그게 왜 엉터리냐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 가치관, 내 가치 서열 구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이런 개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말은 겉만 번지를 할 뿐이지 전혀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부유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물에 떠내려 있는 거야.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그 옳고 그름이 아닌 내 기분이 좋고 나쁨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삼는 데 익숙한 세대, 태어날 때부터 SNS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의 가치관 정립의 문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걱정이 돼. 그래서 실제로 요즘 어린애들 만 14세 이하 SNS 금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 한 데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그저 그 힘 있는 자들이 세팅한 문화적 기조에 따라서 수능하는 나약한 소시민이 되기가 쉬워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자기 가치관이. 내가 권력자라면 그런 시민들만이 가득한 세상이 진짜 좋을 것 같아. 권력을 유지하기 너무 용이하잖아. 말 잘 듣는 애들. 그죠. 이랬다 저랬다. 누군가는 현대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을 해. 근데 정말 그럴까? 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적어도 직업 윤리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 가치관이라는 게 상실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이 상실되면서 직업관도 무너지게 됐거든. 나는 차라리 부모님 세대의 직업 선택 기준이 더 다양했던 것 같아. 적어도 예전에는 직업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다채로웠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고, 명예가 있는 직업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직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고, 나름의 영역에서 존중을 받았어요. 뭐 가령 검사나 판사 같은 직업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직업으로 여겨져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예비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잣집 규주한테 장가를 들기도 했다고. 진짜 전화가 막 오고 그랬대, 바로. 근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돈이 된 직업은 어떠냐면, 로스쿨 학생들이요, 더 이상 검사 같은 명예직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아요. 원래 일하던 검사들도 퇴직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이 안 된다고. 그죠. 업무량은 엄청 많아. 업무량은 엄청 많다. 근데 그게 옛날엔 명예가, 돈을 넘어서는 명예와 힘이 있어서 한 건데 그게 없어졌다고 이제. 의료계도 마찬가지야. 뭐 사명을 갖고 일하는 이제 과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소아과 의사들. 특히 소아과 중에 응급실 소아과를 지키는 의사분들이 있어. 진짜 대단하거든. 내가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겪어봤어. 내가 조카가 태어날 때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소아과에서 막 대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시스템이 대단해. 그분들은 파업도 못해. 왜냐면 내가 일 안 하면 애가 죽으니까. 그죠. 정말 이만큼의 투여량 때문에 애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정말 사명을 갖고 일하는 의사분들이 있는데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 정말 많이 없어졌을 거야. 사실 뒤에서는 뭐라고 해. 돈 안 되는 일 한다고. 그런 거 뭐하러 하냐면서 핀잔을 주기 바쁘지. 미용 GP나 하지.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현재 의사를 가장 고귀하게 표현하는 이미지는 페이닥터로 월 세후 3천 받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칭찬으로 들리는 거지. 와, 3천이나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명이나 그 명예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돈만 얘기하는 거지. 최근에 그 시즈마 치킨 용호 씨가 그 남녀 심리 분석해달라고 해서
난술로 20기 다 시청했다 그랬잖아. 거기서 영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소아과 의사신데 아마 그분도 일반 소아과가 아니라 응급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자기소개 들었을 때 그분이 진짜 얼마나 사명을 갖고 일하는지 나는 알거든. 그래서 바로 이제 존경심이 들었어. 근데 SNS 댓글에는 남성성이 없다, 키가 너무 작다, 이런 평가밖에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런 댓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 출연자들 자체도 그의 사명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실이 아무 의미 없는 세상. 다양성을 외치고는 있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은 더 편협해진 세상. 결국 그 칼날이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에 나는 방송에서 이제 몸으로만 이제 매력 어필하는 여자들을 두고 매춘부 같다, 급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악성 댓글에 시달렸거든. 옛날엔 더 심했어. 뭐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습관부터 고치라는 말도 자주 들었고 했는데 그래 봤자 나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 부끄럽지도 않고. 나한테 매춘부는 그냥 매춘부고 창기는 그냥 창기에 불과하거든. 이게 변할 일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 진짜 오프라인에서 성매매하는 사람들 말고도 온라인에서 이제 뭐 가슴 내밀고 엉덩이 내밀고 하면서 남자들 별풍선 받아먹고 이런 애들 다 매춘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회가 진보해서 이제 확장이 된 것뿐이지 다 매춘부예요. 우리나라 말고 좀 일본이나 외국 애들 중에 뭐 똑같거든. 막 요가복 입고 엉덩이 내밀고 이런 인스타 엄청 많잖아. 걔들 링크 들어가 보잖아. 다 온리팬즈야. 내 직업 가치관 피라미드에서 매춘부는 마약 유통상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제 직업 가치 서열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타인과 사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는가. 세 번째, 대체 불가능한가. 네 번째, 지속적인 이윤이 창출 가능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기준에 안 맞는 순간 급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약 유통상이나 이런 유사 성산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기여는커녕 결과적으로 개인을 병들게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않냐. 쾌락에는 원래 언제나 무한한 수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마약도 원래 수요가 항상 있어. 애들 다 뽕 먹이면 다 취해. 그래서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인 겁니다, 항상. 어차피 수요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마약도 한번 맛보면 누구나 중독되듯이 이 성에 대한 쾌락도요, 도를 넘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 수요는 본능인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지만 공급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제한을 둬야 하는 거는 공급 쪽이지. 그래서 이런 제약이 없는 사회에서 성상품 공급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나는 매춘부를 매춘부라고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진짜 되도 않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 도덕 윤리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온리팬즈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돈 버는 게 꿈이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돈은 많이 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돈만 벌면 모두 같은 직업 취급을 해주는 세상이라면 교육 시스템 자체도 필요가 없어. 그냥 어린 시절부터 애들 다 온리팬스 가입시켜가지고 돈 벌게 시키면 그만이지. 돈이 최고인데 뭐하러 교육을 해? 왜 학교를 다녀요? 왜 정규교육 과정이 왜 있어? 그래서 단연컨대 같은 돈이어도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졸부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인식이 본능이라고. 도덕은 본능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응당 매춘으로 번 100억보다는 환경미화원의 월급 300만 원이 더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계약을 맺어야 돼요. 사회적 규약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배웠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다양성만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올바름과 더 나음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들 중에 특히 값비싸고 올바르고 고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러려면 수평적인 사고는 선이고 수직적인 사고는 악이라는 그런 편견부터 벌써 던져야 된다는 거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온리팬즈 같은 거대 성산업 시스템의 등장으로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건실하게 사는 중산층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봐봐요. 어떤 이들은 얼굴도 가리고 그 상태로 반인륜적인 성행위로 한 달에 수백억을 법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인스타그램만 봐도 유사 성판매 행위로 건실한 직장인들과는 상대도 안 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매춘부들이 널렸습니다. 이들이 과연 건실한 중산층의 삶을 존중이나 할까요?
본인이 당사자라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우월주의 빠지겠죠. 나 아직도 그거 기억나. 옛날에 화가 났던 거 있어. 뭐 커맨더 지콘가 뭐시긴가 아, 이상한 아저씨 있잖아. 네네. 아프리카 TV에 뭐. 술 먹고 나와가지고 직장인들한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뒤에서 뭐라고 해. 내가 네가 부럽겠냐 이 새끼야 하면서 그런 그럼. 거. 나는 그런 인간들이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수준 이하의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중산층들의 삶을 비하한다? 그게 이미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회 기반을 유지하면서 진짜 기여를 하고 있는 노동 인구들을 마약 유통상이나 성판매상들이 무시하는 세상은 그냥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원 명령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윤리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상관없고 난 배 아프지도 않아. 기후 자본주의 시대에 그럴 수 있지. SNS 발달하면. 근데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무시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실제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속으로. 당연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예와 도덕이 없는 자가 어깨 펴고 사는 세상이 도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디스토피아라니까. 졸부는 졸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매춘부가 대우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도덕을 선택하고 윤리를 선택하고 명예 있는 직업을 자신 있게 선택을 하겠어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 만큼 명예가 없는 것 때문에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올바로 선 세상이야. 그래서 요즘은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슨 남녀 갈등이 있고 막 세대 갈등이 있는데 진짜 미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돈 되면 진짜 다 하는, 그러니까 이 직업 윤리와 가치 피라미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여러분, 매춘부랑 마약 유통상들이 이 가정과 자기가 몸담은 조직에 헌신하면서 사는 건실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그냥 웃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거 다 연결이 됐는데 오늘 화가 많이 나셨어. 갑자기 화가 나. 사랑하는 남자에게 희생한 여자는 호구라고 하고 남자가 배우자한테 조건 없이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도 퐁퐁남이라고 조롱하는 세상이잖아. 물론 어떤 배경 이야기 있긴 하지만 야 나 퐁퐁남? 지랄하지 말라 그래. 나는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남들 삶 비하하는 사람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남자답고 멋지다고 생각을 해. 역사상 모든 위대한 남자 그룹, 성숙한 남자들이 모여있던 곳에서는 어떤 가치를 위해 희생했거든. 적어도 그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잖아. 그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한 남자들이 요즘 뭐 어떤 세태나 변수로 인해서 가장으로서 존경받지 못해도 적어도 그 퐁퐁남이라고 까내리는 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남의 생 까내리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런 애들은 다 같이 그냥 그 뭐야 여성시대나 가입해서 같이 놀아야 돼. 요즘 뭐 젠더 중립 이래서 여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면 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아니 나는 여성시대는 사실 그냥 유튜브에서 듣기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이상한 일 많다며. 근데 나도 옛날에 잡혀 찍힌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가끔씩 달려요. 일긴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름이 여성시대냐?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따로 살든가 한국에서 살지 말고. 근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나는 당연히 한국처럼 모든 포르노를 금지해야 된다 같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야. 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뿐이지. 자유는 어떤 한계 내에서 작동할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합법화라는 건요, 의미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지금은 완전 금지니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풀어주는 것도 법 테두리 밖으로 가는 거지만 아예 그냥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테두리 밖으로 가는 거야. 맞아. 그냥 숨어서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태만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에 비용을 들일 생각이 없는 거야. 법 안에서 이렇게 내가 기준을 제정한다는 건 다 비용이고 에너지거든. 그래놓고 성매매 여성은 지원한다고 이상한 짓 하잖아. 정부가 이미 동조하는 거라고. 그 직업 윤리 피라미드를 얘네들이 뒤바뀌는데 동조를 하고 있다니까. 얘네들을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무시당해야 될 애들을. 물론 이건 내 가치관이야. 뭐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인지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인 동시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 확립을 도와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 윤리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는 지금의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냐라는 식의 대화가 지배적인 세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돈인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 피라미드는 상실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올바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올바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될 거고요. 비로소 행복과 의미에서는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같은 돈을 벌어도 더 의미 있고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이 대우받게 되는 이 상식이 특별해지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수단에 불과한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가치 위계가 없어지면 우리는 삶을 더 낫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내 가치 위계를 재조정하면서 삶과 인격을 성숙시키거든. 근데 성숙의 여지가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옛날에 엄청난 그 플레이보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클럽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좋아했지만 나보다 훨씬 심한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밤새도록 놀다가 거의 잠도 안 자고 대학교 그 학교에 등교했단 말이야. 심지어 어느 정도로 노는 걸 좋아했냐면 주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거나 금요일 밤에 집에서 쉬는 거 자체를 진짜 싫어했던 거야. 그 친구의 그 당시의 가치 위계, 가치관을 보면은 아마 이랬을 거야. 제일 하단의 우선순위에 잠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게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맛있는 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끝내주는 음악과 즐거운 밤문화, 여자야. 이렇게 가치 위계가 구성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대부분의 언행들이 이 위계를 따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잠을 자느니 차라리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이 힘들면 클럽 가서 술에 잔뜩 취하는 걸 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끝내주는 음악과 여자, 즐거운 분위기인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어쩌다가 어떤 동아리를 갔는데 자원봉사 같은 걸 하게 된 거예요. 또래 친구들이랑 어떤 이제 그 자원봉사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이 경험이 그 친구의 가치관을 모두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지. 이 경험이 감정적으로 너무 강렬했거든.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잠자기, 두 번째가 공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필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거. 이렇게 조정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 때문에 가치관, 가치 이해가 재조정되자마자 되게 신기하게 클럽을 안 가기 시작했어. 왜냐면 그 놀이가 재미가 없어졌거든. 왜 그랬을까 하면 이 반문화, 이제 클럽 가는 게 그의 새로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행위를 방해하니까 의대를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는 의전원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노는 대신 잠을 택했고 게임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가치가 변했고, 그걸 누리려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니까 가치 위계가 싹 다 변해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가치관이 뒤바뀌는 일은 사실 흔해요. 성장기일 때는 당연히 계속 변해야 돼. 다른 친구라기보다 사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나도 옛날에 게임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게 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은, 사실 나는 게임과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어떤 걸 정복하는 걸 원했던 거야. 내 최고의 가치에 있는 건 정복감이야.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정복감이 충족이 됐고, 일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낮은 서열의 일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치 위계는 정말 재밌는 점이 있다는 거야. 위계가 변해도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의대를 준비하게 된 그 친구도 클럽을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파티가 더 재미있지 않게 된 것일 뿐이지. 사실 진정한 재미라는 건 가치의 산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일을 그만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그만두면 더는 거기에 재미나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서 무언가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상실감이나 뭔가를 놓친 느낌 따위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시시한 거에 목매달고 시간을 쏟았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했지? 이런 후회를 한단 말이지. 되게 고통스러워.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 가치 없는 것에다 시간을 썼을까? 이렇게 다 후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고통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겪는 경험, 가치 위계가 뒤바뀜으로써 겪는 후회. 왜냐면 이 가치 위계가 조정됨으로써 얻는 고통, 그건 바로 성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로소 희망을 찾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희망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위의 가치를 쫓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조롱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누가 조롱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단단한 개인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교육적인 사명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니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생각해봤는데 진짜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 있게 느끼는 거를 재밌게 느끼는 거야 되는데, 재미가 있는 게 가치가 있다고 되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가치 있는 걸 재미있게 느끼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맞는데 우리의 지금 환경상 모든 게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온리팬즈 열풍은 특히 지금 우리의 현 세태를 아주 맹렬하게 꼬집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게 가입자가 2억 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직업 윤리,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개인이 응당 치러야 될 성장을 위한 고통 같은 거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이 보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대중들이 급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급이, 인격의 급이 낮아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사회 자체가 쇠퇴하겠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가치관에 따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가치관, 가치 위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계기가. 네. 제가 매춘부와 마약 유통상, 성산업 종사자들, 뭐 종사자들만 이야기했는데 나는 뭐 그거에 그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애들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죠. 그래놓고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하는 남자들은 등신이고 그냥 거기다 지들이 돈을 쓰긴 쓰잖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 떡상을 하지 걔네들이 돈을 벌지. 근데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위계적으로 높고 낮고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인간입니다. 건전한 인간의 모습이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저마다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런 올리팬즈 이슈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에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자신만의 가치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욕만 쓰지 말고 최대한 정중하게. 네. 이 공간에서 욕은 나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면 생기는 무서운 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편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 목 많이 잠기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힘듭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빨리 푹 쉬는 걸로. 근데 쉬지를 못해. 너무 일이 많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했어요. 파이팅입니다.